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항이 5개 이상, 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항이 5개 이상이고요. 문자가 2개 이상이라면 굉장히 식이 복잡하겠죠. 이것을 인수분해하기 편리하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정리하는 방법으로 내림차순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내림차순은 쉽게 말해서 항들을 높은 차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문자의 차수가 다른 경우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문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자, 문자의 차수가 다른 경우는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준 후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문자의 차수가 같으면요, 그냥 어느 한 문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항이 5개, 그리고 문자는 XY 2개입니다. 네, 문자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2차, Y의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예요. 그렇다면 문자의 차수가 다른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는 Y예요. 그러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Y의 가장 높은 차수에서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Y의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이죠? 그렇죠. 1차이죠. 즉 Y에 1차가 들어있는 항들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 Y, 그리고 마이너스 Y. 네,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Y가 들어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Y가 들어있지 않은 항들은 따로 모아서 또 그것끼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는 X의 제곱이 오겠죠. 그리고 또 플러스 X가 오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Y가 들어있는 항들, 그리고 Y가 들어있지 않은 항들을 각각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XY 마이너스 Y에서 공통인수 보이시죠? 그렇죠. Y. 그러면 공통인수 Y를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1이 남겠죠. 네, 자, 뒤에 오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공통인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인수분해가 아니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금방 암산하실 수 있으시죠? 네,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1이 나오는 경우, 그렇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뒷부분은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각각 하고 보니까 공통인 인수가 딱 눈에 띕니다. 그렇죠. x-1, x-1.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통인 인수를 또다시 맨 앞으로 끄집어 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x-1을 맨 앞으로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남아있는 부분 차례차례 쓰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y만 남겠죠. 뒷부분은 x-1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플러스 x 플러스 2만 남겠죠. 네, 이제 식을 정리할게요. 앞부분 x-1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자, 뒤에는요.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x-1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복잡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러면 푸는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일단 항이 5개였고 문자가 2개였어요. 그런데 그 문자들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다른 경우였죠.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한 후에 y가 들어있는 항들과 또 그렇지 않은 항들을 각각 인수분해를 해주었어요. 인수분해를 해주다 보니까 공통인 인수가 생겼죠. 그래서 이 공통인 인수를 맨 앞으로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요. 방금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밑에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보니까요. 역시 항이 몇 개예요? 그렇죠. 5개죠. 그리고 문자 xy 2개입니다. 자,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이고요. y는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예요. 서로 차수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인 y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죠. 그러면 y에 1차가 들어있는 항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 y가 오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y요. 자, 나머지 항들은 y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그 자체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그 다음 플러스 9. 자, 이제 y가 들어있는 항들과 들어있지 않은 항들을 각각 인수분해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공통인 인수 y를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는 x-3이 남겠죠. 네,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뭐죠? 그렇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공통인 인수 보이시나요? 그렇죠. x-3, x-3. 왜냐면 x-3의 제곱이니까 x-3이 2개 곱해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x-3이 공통인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인 인수를 맨 앞으로 꺼내 볼게요. 자, x-3 써주고, 자, 남아있는 y를 써주고요. 자, 뒤에서는 자, x-3이 하나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래도 하나 남아있겠죠? x-3.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3
그리고 뒷부분 정리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 조금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무엇이었냐면 문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항이 5개죠. 그리고 문자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2차, y의 가장 높은 차수가 2차, 즉 문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 속합니다. 즉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으면 문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 속하고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다르다. 그것은 문자의 차수가 다른 경우에 속합니다. 네,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알파벳 순서상 앞쪽에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곤 합니다. 여기서는 x와 y 이 두 문자 중에서는 x가 알파벳 순서상 먼저 있기 때문에 x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가장 높은 차수에서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할게요. x의 가장 높은 차수는 2차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x의 제곱이 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그렇죠. x에 1차가 들어있는 x가 오면 됩니다. 자, 나머지 항들은 x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항들끼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7y 그리고 마이너스 12예요. 네, 정리를 이렇게 하니까요. x가 들어있는 항들과 또 들어있지 않은 항들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방법과 같이 각각을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를 묶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앞에 거 두 개에서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x를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뒤에 남아있는 항들을 보니까요. x가 들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인수분해한다고 해서 이것과 공통인 인수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네, 이 문제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풀 수는 없고요. 네,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일단 x가 들어있는 항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자, 그리고 x가 들어있지 않은 항들을 인수분해 해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12.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것들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곱해서 12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y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3.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눈 동그랗게 뜨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에서 이런 문제 기억나시나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복습이에요. 자, 그러면 곱해서 2x제곱이 나와야 하니까 x랑 2x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하니까 저는 마이너스 2와 1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자로 곱해서 더한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되겠죠? 위에는 마이너스 4x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겠죠. 그래서 더해 주시면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3x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이렇게 가로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x제곱이에요. 그럼 곱해서 x제곱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x와 x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2 상수항 보이시죠? 여기서는 이 전체가 마이너스 2와 같은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듯이 무엇을 두 가지를 곱해서 이 전체가 나왔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선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이미 이렇게 인수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y 마이너스 4 그리고 y 마이너스 3 그런데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마이너스를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는 한번 곱해보고 더해 볼게요. x자로 곱하고 그것을 다시 더했을 때 이 가운데 항 플러스 x가 나와야 하잖아요.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곱하시면 x를 분배하는 거겠죠. 그럼 xy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시면 xy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누가 나와야 한다고요? 그렇죠. 플러스 x가 나와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더했을 때 플러스 x가 나오죠? 그렇죠. 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더했을 때 이렇게 사라지고 플러스 x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수분해 다 했어요. 답은 네, 이렇게 가로로 써주시면 됩니다. 답을 써볼게요. 그러면 x 쓰고 저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분배해 주어야겠죠. 마이너스 y 플러스 4. 자, 그 다음엔요. 그렇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네,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중3 때 배우는 인수분해 중에서는 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한 5개, 6개만 풀어보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네, 마지막 문제 역시 항이 5개, 문자가 2개이고요. 그 문자들의 최고창의 차수가 같습니다. 그럼 어느 한 문자, 알파벳 순서상 앞에 있는 X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앞에는 x의 제곱이 오겠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6x가 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들어있지 않은 항들끼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어떻게 했었죠? 네, x가 들어있는 항들은 그대로 두었었고요. x가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항들을 인수분해를 했었어요. 그러면 앞에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x제곱 플러스 6x. 네, 여기선 일단 공통인 인수 마이너스 1을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내야겠죠. 자, 이렇게 끄집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여러분들 인수분해 공식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통인수를 먼저 묶어낸 후에, 즉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낸 후에 공식 적용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와 지금 풀었던 문제에서 이 마이너스를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내준 이유가 마이너스 1이 공통인 인수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두 수는 그렇죠.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겠죠. 그럼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y 마이너스 4. 그런 다음에는 y 플러스 2. 자, 여기서부터는 인수분해 공식 적용해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x랑 곱해서 x제곱이 나왔고요. 여기는 두 인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을지는 곱해보고 더해봐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아까 해봤죠? 분배하셔야 하니까 xy 마이너스 4x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시면요. 그렇죠. xy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한 것이 플러스 6x가 나와야 하죠. 그러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이렇게 없어지고 더해서 6x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붙는다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이겠죠? 이제 답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네, 아래쪽은요. 그렇죠.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수학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